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과 사진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이 관심 돌리기에 나섰다. 조주빈은 25일 오전 8시 검찰 송치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주빈이 이름을 언급한 인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조주빈의 쏠린 관심을 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손석희 사장은 JTBC 대표이사이자 지난해 11월까지 JTBC 간판 뉴스인 뉴스룸 앵커로 활약했다. 진보 성향의 언론인으로 꼽혀왔다. 김웅 기자는 프리랜서로 지난해 손석희 사장을 상대로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손 사장은 김 씨가 접촉사고를 기사화하지 않는 대신 JTBC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던 인물. 이에 올해 초 손석희 사장은 약식 기소, 김웅 기자는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상태다. 윤장현 시장은 의사 출신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시장을 역임했다. 조선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광주에서 병원을 개업해 광주시장까지 당선됐다. 인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진학한 것으로 알려진 조주빈과 연결고리가 없는 만큼 갑작스러운 언급에 무슨 의도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주빈은 홍어는 제외한다, 한호 등 특정 정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쓰는 말투를 박사방에서 써왔었고, 해당 커뮤니티의 학보사 기자 시절 사용하던 메일 주소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게 확인되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내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방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피해자가 74명,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16명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조주빈 일당이 자신들을 신고한 여성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 여성이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살해 계획도 세운 혐의도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 연락 두절 이후 그녀의 집을 감시한 장본인 월 1,200을 줘도 아깝지 않은 프로 중의 프로. 가 그녀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그녀는 음독자살쇼를 벌이고 신변보호 요청 전과 14범으로 청송교도소 반장 출신. 미성년자 성착취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자신의 동조하는 회원인 이른바 직원에 대해 올린 글들이다. 조주빈은 직원의 글을 올리며 이들의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 속 남성들은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함께 들고 있다. 경찰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음란물 제작, 강제추행 등 7개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빠졌다. 검찰이 N번방 운영 가담자는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경찰도 이미 송치된 조주빈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범단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주빈, 직원으로 결속 다지고 피해자 협박. 필로폰 쥐어줘 이야기도 27일 성착취 동영상 유통구조 실태를 잘 아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조주빈은 자신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직원 옵저버 행동대장이라며 남성들을 소개했다.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라고 조주빈은 설명했다. 조주빈은 한 남성을 소개하며 박사의 직원 일명, 이에 연락 두절 이후 그녀의 집을 감시한 장본인 필로폰을 쥐어주면 잠도 안 자고 옵저버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다. 이어 감시면 감시, 작업이면 작업,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그는 월 1,200을 줘도 아깝지 않은 프로 중의 프로라고 덧붙였다. 그는 글과 함께 남성의 사진과 집 사진을 올렸다. 조주빈은 또 검은 개가 그녀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그녀는 음독자살쇼를 벌이고 신변보호 요청까지 해버렸다며 신분증 사진을 든 남성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자신의 직원을 전과 14범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조주빈은 실제로 전과 14범에 는 박사 직원으로서 늦깎이지만 업계에선 선배 중에 선배로 대접받는다며 운전면허증을 들고 있는 한 남성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이들 남성이 조주빈의 설명대로 실제로 돈을 받는 박사의 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을 감시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야 할 상황이다. 제보자는 헤럴드 경제에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보여주겠다고 하고 금전만 받고 보여주지 않는 사기를 저지르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이어 경찰도 조직범죄 혐의 적용 검토영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이를 조직적으로 행했다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하다. 형법상 범죄단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직폭력배에게 적용되는 범죄단체와 다른 개념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조주빈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공범 간 수직관계, 지시관계, 반복적인 상하간 계층관계 등이 파악돼야 한다며 조주빈의 경우 공범의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 범죄단체 조직죄 없이 송치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 운영자와 적극 가담자의 범행이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등 의율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검찰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에 나서자 경찰도 이를 검토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지금 조사 중인 피의자들로부터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드러나면 이들뿐 아니라 이미 송치된 조주빈에 대해서도 접견 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며 송치가 끝나도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면서 처음으로 얼굴과 신상이 대중에 공개됐다.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의 포토라인에 선 조 씨는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도 했다. 조 씨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조 씨는 박사방, 사건 외에도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시장,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아냈다. 윤 전 시장에 대해선 청와대 실장, 손 사장에 대해선 흥신소 사장 등을 사칭했다. 김 씨와 윤 전 시장 측 모두 이를 인정하면서 돈을 줬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손 사장이 모종의 협박을 받고 조 씨 측에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JTBC 측은 이날 손 사장을 대신해 입장문을 내고 자신을 흥신소 사장이라고 소개한 인물로부터 K씨가 손 사장과 가족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증거 확보를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K씨는 지난해 뺑소니 논란으로 손 사장과 갈등을 벌였던 프리랜서 기자 김씨를 말한다. JTB 측은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사 조주빈을 신고해도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 조심스러웠다며 흥신소 사장이 조주빈이라는 것은 검거 후 경찰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했다. 윤 전 시장 측은 청와대 최 실장이란 인물을 통해 JTBC에 출연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최 실장 측에 돈을 줬다고 했다. 김 씨는 손 사장의 뺑소니 의혹 관련 영상을 주겠다고 하기에 1,500만 원을 줬지만 빈 USB를 받았다고 했다.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손석희 JTBC 사장을 접촉, 흥신소 사장을 사칭하면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당신과 가족을 해치라고 내게 돈을 지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손 사장에게 조작된 텔레그램 문자를 제시했다.
조 씨 자신이 직접 김 씨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된 문자였다는 것이다. JTBC 측은 텔레그램 내용이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조작돼 있어서 이를 수사하던 경찰마저도 진본인 줄 알 정도라며 이 때문에 한동안 손 사장과 가족들은 불안감에 떨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렇게 위급한 상황임에도 손 사장은 검경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손 사장을 상대로 흥신소 사장을 사칭한 조 씨는 물론 김 씨에 대한 신고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손 사장은 조 씨가 금품을 요구하자 이에 응했고 조 씨는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렸다. 손 사장 측은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란 말이 나왔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손 사장으로선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며 한때 손 사장을 어렵게 만들었던 뺑소니 의혹이 다시 불거질까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 씨가 손 사장과 가족을 해치려 했다고 지목했던 김웅 씨는 뺑소니 논란으로 손 사장과 갈등을 빚던 인물이었다. 손 사장과 김 씨의 다툼은 김 씨가 2017년 4월 손 사장이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것을 2018년 8월 취재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취재를 이어가던 중 가진 2019년 1월 술자리에서 손 대표가 2차례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손 사장은 김 씨가 JTBC에 채용해달라고 협박했다고 맞섰다. 김 씨는 폭행 당시 손 사장과 나눈 대화 내용 녹음과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고 손 사장이 이를 반박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김 씨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하고 김 씨는 공갈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격렬한 갈등을 빚었던 만큼 손 사장이 김 씨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보를 조 씨로부터 입수했다면 이를 당장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상식적이었다. 불안에 떨었다던 손 사장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다. 조 씨는 김 씨를 상대로는 손 사장의 교통사고, 뺑소니 영상을 주겠다고 하면서 지난해 1,500만 원을 뜯어냈다. 김 씨는 조 씨가 말한 대로 경기도 군포의 한 주택가 폐가구들 사이에 현금 다발을 두고 영상이 들었다는 USB를 챙겨왔지만 거기엔 아무런 영상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번에 체포된 조 씨의 일당 중 한 명이 그 돈을 챙겼던 것이 드러났다. 또한 윤 전 광주시장은 청와대 최 실장을 사칭한 조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 소가 공천 대가성 금품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전 시장에게 지난해 여름 텔레그램으로 최 실장이 접근했다. 조 씨는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했다. 이후 윤 전 시장은 최 실장을 사칭한 조 씨와 통화했다. 조 씨는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손석희 사장에게 부탁해 방송에 출연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같은 해 8월 조 씨가 손 사장과 잘한다며 윤 전 시장을 서울로 불렀다. 윤 전 시장은 안내자로 나온 청년을 따라가 JTBC 사옥내 스튜디오 인근에서 손 사장과 인사를 나눴다고 한다. 이 청년은 조 씨와는 별도의 인물이었다. 윤 전 시장이 방송 출연 일정을 잡지 못한 채 광주로 내려오자 조 씨는 윤 전 시장에게 전화로 사람을 보낼 테니 상의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광주로 내려가 윤 전 시장을 만난 인물은 앞서 JTBC에서 윤 전 시장을 안내했던 청년이었다. 경찰은 이 사람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윤 전 시장 측은 윤 전 시장이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에서 2,000만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전 시장은 최근에야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기당한 것을 알았다고 한다. 손 사장은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제가 언론계 생활 36년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